안녕하세요. 이의 지니어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친구가 지난번 3학년 1학기 수학 총정리에 소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의한 소수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드려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유튜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로 어떤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혹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고 질문해주고 자료를 요청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선생님 혼자만 만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 궁금한 점 물어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얻어갈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생활 속에 갖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 선생님에게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그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을 위한 또 그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니까요. 댓글로 여러분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한 자료 더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요청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많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소수에 대한 선생님이 전반적인 설명과 보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작은 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똑같이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부터 먼저 분수가 생겼죠. 똑같이 나눠야 하는 필요성,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돈이라던가 계량이라던가 토지를 나눈다, 면적을 나눈다던가 정말 칼로 재는데 똑같이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대충 10 정도로 13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누기 위한 필요성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네, 바로 그거요. 분수입니다. 네, 그래서 분수가 만들어졌는데요. 분수의 계산만으로도 또 어려움이 생기죠. 분수로만 계속 계산을 하다가 되지 않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십진기수법, 즉 분모가 10일 때, 분모가 100일 때, 분모가 1000일 때 등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십진기수법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소수가 생긴 것입니다. 분수의 계산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십진기수법으로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하게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글자! 네, 바로 소수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소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를 잘 봐왔나요? 자를 보면 우리가 왜 소수가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평면도형에 대해서 보충을 하다가 총정리를 하다가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찍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를 아주 크게 확대해 본다면 여기 1cm까지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 우리가 하나의 선이지만 여기는 수많은 점점점점점점점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특히 자를 보면 1cm 안이 또 나뉘어져 있어요. 1, 2, 3, 4, 5 1, 2, 3, 4, 5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이 칸 하나하나를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1보다 작은 이 수를 어떻게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소수인데요. 특히 이 1이라는 단위 안에 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분수로 우리는 10분의 한 칸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분의 1, 분수로만 나타내는 것에 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아하, 약속하자. 분모가 10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똑같이 이 10분의 1을 우리는 0.1로 표시하자라고 소수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에요. 수학은 약속의 체계입니다. 약속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언어죠. 하나의 언어이고 약속인 거예요. 자, 좋았어. 그럼 10분의 1을 0.1이라고 하자. 그러면 0.1에서 한 칸 더 간 것은 당연히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하면 10분의 2가 되고 10분의 2는
소수로 0.2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0.3, 0.4, 0.5, 0.6, 0.7, 0.8, 0.9, 0.9 다음에는 또 0.1이 더해지면 1.0이겠죠. 네, 1.0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점 다음에 0이 오게 되면 그냥 생략하고 바로 1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수를 표현하게 되고 읽을 때도 0.1 이렇게 소수점을 나타내서 읽는 법을 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읽는 법과 쓰는 법, 소수와 분수로 바꾸는 법이 나오게 되면 수의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가 나오면 비교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크기 비교를 하게 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0.4와 0.3 중에 뭐가 더 큰가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수학은 art라고 했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해결이 돼요. 신기하게. 오늘은 수직선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정확하게 1을 열등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0.4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 있는 것이 0.4일 테고요. 그 다음에 0.3은 하나, 둘, 셋 이곳이 0.3일 거예요. 0.3을 막대로 나타낸다면 이 세 칸을 차지하고 0.4를 막대로 나타내게 되면 4칸을 차지하게 되죠. 누가 더 큰가요? 예, 0.4가 더 크네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 수의 크기가 나오면 덧셈, 뺄셈도 가능하겠죠? 그것들도 앞으로 배워볼게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소수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수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소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등등입니다. 또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cm고 이 작은 눈금 하나하나를 밀리미터라고 하는데, 즉 1밀리미터는 0.1cm랑 똑같이 되는 거죠. 즉 단위, 어떤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도 이 소수는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큰 수가 나온 거예요. 1cm보다 한 칸 더 간 건데 우리는 이건 1cm와 한 칸 더 갔으니까 조그만 거 한 칸이니까 1mm네 라고 쓰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를 통일하기 위할 때 우리는 또 소수가 필요하게 되죠. 자, 얘는 0.1, 한 칸이 0.1인 걸 알게 되었죠. 10칸 나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 10등분한 것 중에 하나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1mm를 0.1cm인 걸 알게 되었으니까 1과 0.1을 합치게 되면 1, 0, 첫 번째 1의 자릿수끼리 더하면 1, 그리고 소수끼리 더하면 그냥 1이니까 1.1cm입니다 하면서 단위를 통일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소수는 이러한 정확한 측정, 작은 단위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기억하세요?